21년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사업 목적입니다. 주력산업 신산업 밸류체인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신제품이나 신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고요. 과업의 내용은 먼저 공통 이슈를 발굴하고 그 공통 이슈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축적하고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제품 개발 개선, 생산성 향상 같은 비즈니스 실행을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공통 이슈 발굴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사업이 컨소시엄형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 컨소시엄 간에 이제 그 공통의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공동으로 신사업 개발을 하고 싶다든지 업종 내 고질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개별 기업이 데이터랑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는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노하우나 데이터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공통 이슈를 꼭 발굴을 하고 이슈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히 정의하는 게 저희 사업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자 첫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 분야는 미래차, 가전, 헬스케어, 유통물류, 조선, 소재부품 등 총 6개 분야가 되겠고요. 지원 규모는 과제당 3년, 그리고 올해는 약 10억 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 예정입니다. 지원 과제는 전체 이제 6개 정도 뽑을 예정이고, 공모 유형은 자유공모로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과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본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비영리법인이 맡게 돼 있고요. 참여기관은 그 밸류체인 기업들, 3개 이상 필수 밸류체인 기업들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그리고 SI 기업 등이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관별로 역할을 좀 보게 되면 그 주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 내 그 공통 이슈를 발굴을 하고 그 공통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기획하고 향후에 이제 사업 관리와 성과 확산까지 과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관기관의 역할이고요. 참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R&D를 하는 게 주요 역할입니다. 3개 이상 밸류체인 기업을 필수로 구성을 해야 하고요. 어,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서로 데이터 공유를 원활하게 하고 이에 따른 시너지를 노리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데이터 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참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참여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 AI 솔루션 개발 기업이라든지 이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제품이나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사업화 지원 R&D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업이 주로 수혜 대상인 R&D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각 기관들이 서로 이제 데이터를 공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어떤 인프라성 장비도 필요하겠죠. 단순한 R&D 말고도 일부 기반 구축 비용도 저희가 포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지원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대 분야로 한정이 되고요. 그 6대 분야의 공통 이슈를 발굴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협업형 R&D 과제 기획을 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과제 구성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시로 한번 작성해 보았고, 처음에는 이제 사전 기획인데요. 공통 이슈를 발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데이터 공유에 대한 상호 간의 약속을 하는 게 이제 사전에 준비하실 내용이고, 과제 수행에 돌입하게 되면은 이제 과제 데이터 공유를 위한 어떤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그런 인프라성 장비를 구축하는 게 초반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2년차 때는 이제 그런 인프라 장비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과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수집되면은 시제품이나 신서비스를 개발하는 여러 R&D 활동이 이루어질 것 같고, 3년 차에는 이제 개발을 계속하면서 추후에 이제 사업화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전략을 실행하는 그런 이제 연차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구성이 예시이기 때문에요. 컨소시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구성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고 내용 중에 수행 기간은 동 과제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산업진흥과 협업지원센터에 제공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필수 서식을 통해서 동의를 받을 내용이고요. 물론 이제 모든 데이터를 협업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건 아니고 뭐 일부 민감한 데이터라든지 뭐 영업 비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유의 어떤 방식과 범위는 저희가 추후에 개별적인 컨소시엄과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동의서만 작성을 하고 과제를 신청해 주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공유 협약서와 사전 가이드 동의서입니다. 네, 지금 내용은 그 연구개발 계획서 세부 양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내용이고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3년 이내 6개 과제, 그리고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과제는 3년간 총 35억에서 40억 정도 규모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지원 기준이고요. 뒷페이지의 예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편성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참여 기간은 중소기업이고 일반 지역에 소재하고 코로나19 완화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준이고, 참여 기업은 3개가 지원을 했다. 그리고 출연금은 3억씩 정액 배분했다라는 가정을 두고 편성해 보았습니다. 주관 기간은 이제 비영리 기간일 테니까요. 민간 부담금 의무가 없겠고 총사업비가 바로 출연금과 일치를 하겠고, 참여 기간 같은 경우에 3억의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3.76억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사업비의 80% 미만이라는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민간 부담금은 이제 7,6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10%인 760만 원 이상의 현금을 현금 민간 부담금으로 투입을 하면은 민간 부담금 현금 비율 기준에도 충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표로 드린 거는 예시기 때문에요. 뭐 주관 기간의 금액이라든지 참여 기간의 각자 금액은 규정에만 맞게 수행 기간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술료 징수 기준이고요. 기술료 징수 대상은 과제 종료 후에 우수 또는 완료, 정상적으로 종료된 과제는 기술료를 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영리기관만 대상이 됩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과제를 통해서 나온 이제 매출액이 있겠고, 그 매출액에 이제 과제가 기여한 정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5% 그리고 기관별로 10%, 20%씩 해서 런닝 로열티 방식으로 기술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기술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고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먼저 사전 검토를 키아트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 검토 통과 과제를 바탕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다만 발표 평가는 이제 질의응답을 이제 원칙으로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조정될지는 나중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 과제를 저희가 지원 과제로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규모나 기간 등은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가 기준입니다. 사전기획 충실도에서는 추진을 위해서 사전기획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볼 거고요. 실제로 밸류체인 기업 간에 공통 이슈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통 이슈 이제 발굴을 위해서 어떤 사전 노력들을 했는지, 뭐 데이터 공유에 대한 협약을 했는지, 이런 사전 기획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계획 수립 타당성 같은 부분에는 이제 정부 지원 필요성과 더불어서 이제 목표의 구체성도 나와 있는데, 단순한 어떤 R&D 기술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경제적 성과, 뭐 매출액이라든지 뭐 일자리 창출을 얼마만큼 이제 추진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사업계획서 목표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정책과 본 과제가 이제 얼마나 부합하는지 내용 제시와 함께 과제 전반적인 이제 추진 전략이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책의 적정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R&R이죠. 어떤 기관은 어떤 데이터를 뭐 보유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어서 R&D 대상 기관으로 포함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화 성공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시장 진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과 확산 효과는 그에 따라서 그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되고 산업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건지 직관적 효과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청 및 제출 방법이고요. 저희가 공고일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그 온라인 접수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접수 마감일은 이제 16시인데 16시 이후에는 16시까지 제출하거나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고, 별도 오프라인 제출은 없습니다. 저희가 마감 당일에는 뭐 시스템이 많이 접속자가 몰려서 뭐 전날이라든지 전전날 과제 제출을 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신청하시기 전에 그 키아트 과제 관리 시스템에 뭐 회원가입 등 사전 절차들을 준비해 주시고, 키아트 과제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해주시면은 첨부 파일, 사업계획서 파일 등도 같이 이제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파일은 반드시 이제 HWP 형식으로 주시고, 첨부 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인감이나 날인 한 버전, 스캔본 PDF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문의처는 다음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